메이저리그 도전 김혜성 어디로 얼마부터 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월 27일 고척돔이 가장 많은 이 스카우트들이 몰렸던 날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이제 시애틀, 캔자스시티, 피츠버그뿐만 아니라 NPB의 요미우리 자이언츠 관계자까지 거의 한 10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고척돔에 왔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지금 이 선수를 보기 위함이죠. 그렇습니다. 김혜성 선수인데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갑니다. 무조건. 가죠. 어떻게든 갑니다. 예, 이거는 뭐 기정사실화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과연 어느 팀으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업계나 그 현장에서 들리는 스카우트나 뭐 이 메이저리그 관계자 쪽에서 들리는 소문은 최소 5개에서 10개 팀이 김혜성 선수에게 관심을 있고 그리고 계약 규모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이 계약 규모는 최소 1,000만 달러. 다만 이정우 선수처럼 뭐 1억까지는 안 되고 1,000만에서 2,000만 달러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김혜성 선수의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하는 구단이 있다면 5천만 원 그 밑에까지 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게 경쟁에 그 시장에 나오면 경쟁을 하잖아요. 경쟁팀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5천 달러 언더 정도에서 성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김혜성 선수가 어쨌거나 그를 위해서 일단 지난 겨울에 CAA 스포츠와 에이전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CAA 스포츠가 누구냐? 바로 오타니의 에이전시입니다. 예, 이번에 그 오타니 다큐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네즈 발레로인가? 그분이 이제 그 대표로 있는 유명한 예. 네, 아주 유명한 거기랑 이제 계약을 하면서 확실히 이제 의사. 예, 미국에 착수를 가겠다. 했고요. 근데 이게 이번 시즌 김혜성 선수의 성적을 저희가 보여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번 시즌에 더 잘했다 혹은 이번 시즌 조금 더 못했다 이게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에게 엄청난 어필 포인트는 아니라고 들었어요. 절대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사실 김혜성 선수는 2, 3년 전부터 이제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요주의 타겟, 그러니까 영입 대상으로 놓고 평가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정우 선수 갈 때도 마찬가지고 직전 시즌 성적까지만 봐요. 사실상. 그러니까 올해 성적 같은 경우에 김혜성 선수의 올해 성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 참고 자료. 보고요. 그래서 맞아. 그 지금 9월달 후반기에 좀 약간 김혜성 선수가 페이스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메이저리그 못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실제 그 스카우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시즌 막판에 뭐 부진이 왔다고 이 선수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미 이 선수에 대한 모든 능력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선수가 어떤 상황에서 뭐 예를 들면 빠른 공에 강해야지 또 메이저리그에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데이터까지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올해 성적 그리고 시즌 막판에 좀 부진하다 이게 뭐 이 김혜성 선수가 미국을 가는데 뭐 변수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김혜성 선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에 메이저리그에 연착륙하기 위한 또 어필하기 위한 많은 또 발전을 만들어냈습니다. 타율을 올렸고요. 홈런 개수도 평균 3.7개였던 선수가 11개로 이번 시즌 지금 최근에 멈춰있긴 하더라도 올렸습니다. 타점도 많이 올라갔고 도루 개수도 올렸습니다. 장타율이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시즌 전체로 보게 된다면 김혜성 선수는 분명히 이번 시즌에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건 분명해 보여요. 이제 그쪽도 이제 메이저리그도 이 한국 KBO 리그의 수준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 AA와 AAA 사이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뭐 타율을 3할 7푼 8푼 친다고 해서 이 선수가 빅리그 와서 3할 7, 8푼 3할이 보장되느냐 그렇게 평가는 하지 않죠. 여기서 아까 보여준 자료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도루입니다. 평균 도루.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김혜성 선수를 평가할 때 가장 고평가를 하는 시점이 멀티 수비가 된다. 여기에 플러스 빠른 발이거든요. 발에는 슬럼프가 없다. 그렇죠. 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항상 그걸 봐요. 우리 고교 야구 선수들 스카우트를 할 때도요. 뭘 보냐? 운동 능력을 가장 많이 봐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역대 스카우트를 하면서 가장 운동 능력이 최고로 평가받은 선수가 바로 배지한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배지한 선수가 피츠버그 가면서 꽤 많은 돈을 받았죠. 사실 요즘에 100만 달러 넘기기가 쉽지는 않아요. 국제 스카우트에 좀 제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운동 능력을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혜성 선수가 이 운동 능력, 뭐 수비 앤드 이제 도루, 그다음에 뭐 각종 타격들 이런 그 기본적인 운동 능력에서
아주 메이저리그에서도 희소성이 있는 선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아시아 스카우터한테 듣기로는 김하성 선수보다도 수비만큼은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뭐 그 실명 공개를 하지 못하고 왜냐면 이게 나갔다가 또 이게 템퍼링 그쵸, 의혹이 그쵸, 될 그쵸. 수도 있으니까 제가 A 스카우트라고 할게요. A 스카우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김혜성 선수에게 주목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빠른 발이었다. 운동 능력은 무조건 우리에게 기본이 된다. 네. 그리고 송구에 대한 뭐 얘기도 그쵸. 요즘 많잖아요. 네. 사실 뭐 유격수에서 이루수. 이루수에서 왔다 갔다 할 때도 뭐 좀 입스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있었지만 송구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이런 평가를 했고 그리고 지금 김혜성 선수가 가장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큰 요인이 하나 있었던 게 김하성 선수였어요. 김하성 선수가 가서 완전 메이저리그 평정하는 수비를 내 앞 수비를 보여주니까 여기에서 이 정도 수준, 이 정도의 퀄리티면 빅리그 와서도 충분히 통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비스카우트 같은 경우에는 내야 유틸리티 플레이어에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최근 흐름의 추세가 이 유틸리티 플레이어에 대한 이 가치가 엄청나게 고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다저스에 가 있는 에드먼 선수 같은 그렇죠. 경우에도 네. 여러 포지션 외야, 내야, 숏 오늘 경기는 숏까지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유틸리티 플레이어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김혜성의 가치도 상당히 높아졌다. 그리고 이 스카우트는 다재다능한 선수는 모든 구단에서 관심을 가진다. 일단은 라고 26인에 이렇게 얘기를 넣어놓고서 어디든 쓸 수 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또 눈여겨보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사실 김하성, 이종우 선수가 갈 때 고척에 누가 제일 많이 왔어요? 스카우트가. 이정우 선수, 네, 이종우 선수가 갈 때. 차이언츠. 샌프란시스코. 예. 단장까지 왔었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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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기에 이제 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올해 제가 누가 가장 적극적인지. 어, 예. 많이 보러 고척돔을 왔는지. 방문한 해외 스카우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네. 제가 이제 저걸 했는데 와. 제가 어렵게 네. 공수했습니다 이야. 이거. 여기서밖에 못 봅니다. 네, 제가 어렵게 공수했습니다. 지금 보면 시애틀 메리너스가 17번으로 가장 많아요. 그리고 보스턴, 피츠버그, 뉴욕 매츠, 다저스, 시카고 컵스, 텍사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할 포인트는요. 저 위에 5개 구단, 그 밑에 뭐 네. 토론토, 신시내티까지, 신시내티 정도 빼고는 다 돈을 쓸 수 있는 구단. 그렇네요. 그러네요. 다 뛰어들 수 자금력이- 있는 네, 구단이에요. 자금력이 있는 구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김혜성 선수에 대해서 이종우 선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돈을 이렇게 한다. 자꾸 댓글에 쓰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영이 형- 제가 머니볼보다 신경 쓰고 있어요. 세영이 형 머니볼에서 안 가고 여기서 깐다고.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예. 그런 의미에서 시애틀이 확실히 이 아시아 선수들에게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보스턴은 꾸준했어요. 그렇죠. 김혜성 선수한테 꾸준히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김혜성 선수 눈여겨봤고 뉴욕 매츠 구단도 마찬가지고 피츠버그는 뭐 한국 선수들 많이 데려가서 안 쓰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그래도 한국 선수 이제 최초의 관심이 선행 많은- 사례니까. 관심이 구단이고 많은 다저스도 구단이죠. 마찬가지고요. 예, 여기에 이제 컵스, 텍사스, 샌디에고까지 좀 관심 있는 구단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김혜성 선수한테는 무척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없네요. 예. 작년엔 많이 왔고. 그래서 딱 네. 보면 이 김하성 선수를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데리고 가서 네. 샌프란시스코. 센터라인을 이정우, 센터라인을- 김하성으로 구축을 아, 하고. 샌프란시스코는 김하성 선수를 생각할 수도 있다. 일단 뭐 한번 크게 썼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요. 일단 가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김혜성 선수는 수요는 많다. 수요는 많다. 그리고 뭐 17번 여기 이제 허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내일 경기 내일 선수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가 등판했을 때 그게 고척이다. 그러면 스카우트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그랬을 때는 스카우트들이 몰리기 때문에 저기에 이제 헛수가 좀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가장 많이 왔다는 거는 그만큼 관심 많다는 거예요. 스카우트들이 몰린다는 거는. 예. 전 개인적으로 시애틀 괜찮은 것 같은데. 왜냐면 시애틀. 거기가 미드인필드가 좀 약하거든. 예. 저는 다 됐고 서부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서부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11시 이제 또 경기가 하면 좋죠. 이 보면서 그러니까 보스턴이나 좀 언론들이 극성인 데가 있어요. 동부. 그렇죠. 예. 동부 쪽이나 뉴욕, 이쪽은 필라델피아. 거기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네. 과거에 이제 김현수 선수 갔을 때나 제가 2016년에 그
메이저리그 개막전 취재를 갔었어요 현장에. 박병호 선수하고 김현수 선수 맞대결 한다고 해서 제가 그때 보스턴에 출장에 있었는데 그 연계해서 이렇게 예, 갔었는데 그때 딱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와 거기에 이제 거기는 스포츠 신문이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지들, 예를 들면 볼티모어 선, 볼티모어 타임즈 뭐 이런데 그쵸. 거기가 이제 갑이거든요. 그치. 그래서 딱 이렇게 봐요. 딱 보다가 자 오늘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어. 우리들은 이제 옆에 가서 쭈삣쭈삣 하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근데 딱 보면 오늘 제 인터뷰 할까? 해서 딱 인터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기 전에는 그렇게 막 침묵을 도모하던 분들이 끝나자마자 바로 흩어져요. 다 뭐하냐? 트위터. 그치. 다 거기는 경쟁이더라고 거기서. 보니까. 예. 네, 뭐 그런 게 인상적이었고 되게 좀 세더라고요. 이 톤이나 이런 게 김민수 선수 그때 막 야유도 받고 이랬거든요. 그때 나온 기사들이 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게 좀 갑자기 기억납니다. 그렇구나. 자, 김혜성 선수가 어쨌거나 뭐 가는 거 이렇게 말씀해드린 것처럼 확실하고요. 근데 어디로 얼마부터 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기존의 판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히어로즈가 워낙 많이 보냈습니다. 김혜성까지 가면 이제 5번째입니다. 그리고 다 포스팅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히어로즈에게 떨어지는 금액들이 충분히 있어요. 자, 강정호부터 살펴봅니다. 500만 달러 정도의 포스팅 비용을 받았고 강정호 개인의 계약은 1,600만 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박병호도 포스팅 비용이 1,285만 달러. 개인 이게 그러니까 김하성까지는 포스팅 비용과 계약 비용이 별도고요. 24년 이정후는 1억 1,300만 달러의 계약이면 저거의 비율에 따라서 맞습니다. 한 1,800만 달러 정도의 포스팅 비용이 그게 이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2018년 한미 그다음에 한미 그 선수협정을 하면서 과도한 그 포스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제한을 걸어놨죠. 몸값에 따라서 구단이 가져갈 수 있는 파일을 책정을 해놨죠. 이게 뭐 5천만 달러가 초과가 되면 거기에 몇 퍼센트 뭐 그 기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정우 선수가 갔을 때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또 벌어들였죠. 그러니까요. 뭐 거의 축구단 수익. 그러니까. 예. 200억이 넘는 돈이 이제 떨어진 거니까. 키움이 247억 원 받았다는 와.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막 기사를 쓰고 했을 때 그 기억이 나네요. 자, 뭐 백업이 될 수도 있고 유틸리티처럼 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본인이 그런 도전을 하고 싶어하는 상황이고 그 도전에 그 메이저리그 팀들이 좀 받아 그걸 응답을 하고서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에 이정후 돌아오고 김하성이 지금 흐름대로라면 다른 팀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김하성 그리고 이제 김혜성까지 와 어떻게 새 선수가 어디로 갈지 진짜 궁금해집니다. 근데 이제 한 팀에 좀 같이 있었으면 하는 기자 입장에서 저는 이 경기 저 경기 다 챙기고 한 팀에 몰아놓고 그래도 서부 쪽에 있으면 국가대표는 안 되는 거예요. 붙을 확률이라도 있고 좀 이쪽에 전 네. 서부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 캐스터들은 또 그게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다 따로따로 있어야 일이 많아져요. 같은 지구에 있으면 맞대결 때문에 일이 또 줄어요. 둘이 붙어버리면 그렇죠. 그런 뭐 게 그런 게 또 없으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입장 차이가 좀 있네요. 그러네요. 네, 저는 네. 기사를 쓰기 그렇죠. 저는 새벽에 보지 않고 그냥 아침에 보고 싶어서 서부로. 저도 석간 신문에 있으니까 아주 동부가 나요. 새벽 경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써놓고 서부는 있으니까. 보통 11시에 시작하잖아요. 저희 신문 마감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과거에 이제 다저스에 유현진 선수 있을 때 거의 한 6회 정도까지만 기사 들었어요. 6회에서 그래서 내려가면 땡큐. 네. 뭐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했다 정도. 승패는 못 놓고. 7, 8회 가.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냥 끊자. 뭐 이렇게 했으면 좋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기 입장. 자기 입장만. 본인 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저도 그걸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 경쟁자들이 어쨌거나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 FA, 인필더들의 FA 시장을 딱 봤더니 일단 김혜성이 S급에 비빌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뭐 알렉스 브래그먼, 뭐 윌리 아다메스, 뭐 이런 선수들은 아닌 것 같고. 사실 김하성 선수도 넣어야죠. 그렇죠. 김하성, 브랜든 라우, 토레스, 그다음에 폴랑코 정도까지가 이제 한 1,000만 달러 이상의 연평균 연봉이 좀 거의 보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한 7명 정도 빠지면 키케, 뭐 미겔 로하스 이런 선수들 다 나오거든요. 여기랑 이제 또 붙어볼 만한 유틸리티 자원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기보다는 밑일 것 같고. 저기보다도 안 했고. 저기보다. 네,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냥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하면 제가 만약에 메이저리그 구단에 입장하면 한 500만 달러 500만. 선에서 4년 계약 정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것도 상당히 많이 좀 그래요. 쳐주는 거라고 봐요. 당장에 이 선수를 뭐 주전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김하성 선수가 처음 갔을 때 주전이라고 맞아. 누구도 예상을 김하성도 못했잖아요. 아니었죠. 경쟁을 네.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강정호도 여기도 아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500만도 너무 높게 부르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까 잘 쳐줬을 때 한 연간으로 그래도, 쳤을 때 그 만약에 뭐 300만 달러에 4년 계약 1,200만 달러.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1,000만에서 2,000만 사이 그리고 진짜 경쟁에 붙었을 때는 5,000만 언더. 네. 그 정도 선에서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하성도 첫 시즌에는 김하성 방망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았으니까. 도전한다. 예. 근데 김혜성이 얼만큼 적응할 수 있느냐가 또 이제 네.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자, 엄한 민주 기자님. 야구가 있어 위로받습니다. 건강한 정보 주시는 쿠보 오프너 가족들 고맙습니다라고. 기자입니까? 저 진짜 기자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디 쪽? 네, 맞습니다. 자, 아무튼 뭐 엄한 민주 기자님 또 이런 위로가 되는 말 저희에게도 진짜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이고요. 뭐 그래요. 진짜 김혜성이 도전만으로도 아름다운 거 아님 뭐 백업밖에 안 되느니 누가 낫다니 뭐 그런 말 하는 것도 뭐 여러분의 자유기는 하겠습니다만 네. 알아서 김혜성 선수가 잘 하겠죠. 네. 그래서 이 질문이 대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것 같은지는 아까 그 정도로만 가름하시는 그쵸. 건가요? 뭐 제가 그걸 기사를 쓰죠. 기사를 시애틀 쓰는데 간답니다. 시애틀입니다. 경쟁이 진롱 PD 의견입니다. 네. 시애틀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관심이 있는 구단이 많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상위 5개 안에서 뭔가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이제 뭐 행선지 예측을 하고 있지만 이 KBO 리그가 지금 메이저리그 구단들에게 이제 중요한 관심 무대가 됐어요. 과거에는 일본 프로야구 왔다가 잠깐 들렸다는 곳이라면 이제는 일본에도 스카우트를 파견하고 한국에도 스카우트를 파견해서 이렇게 보는 리그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혜성 선수가 꾸준히 KBO 리그에서 활약을 하니까 이 선수도 1,0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로 메이저리그 팔려간다. 즉 KBO 리그의 그 정도의 가치가 상당히 올라갔다는 걸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뭐 김혜성 선수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또 이제 포스트 시즌에 키움이 못 갔기 때문에 인사를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사실상 미국에서 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그렇죠. 키움이 키움이 왜 이렇게 포스팅을 많이 보내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만 키움은 진짜 운영을 해야 되는 팀이 그 구단의 색깔이잖아요. 네. 네, 이런 구단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뭐 또 무기업이 지원받고 그런 구단이 있는 구단, 그러니까, 이런 구단도 있고 저런 구단도 있고 그래야지 또 볼거리가 더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키움의 미래 키스톤 뭐 당장 내년에야 뭐 알아서 잘 해야죠. 예. 네,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어제 제가 홍인 감독하고 문학에서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이제 김혜수 선수가 빠져나갔을 때 지금 최주환 선수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2루 이쪽은 진짜 마무리 캠프부터 뭔가 이제 딱 다지고 좀 많이 세팅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고충을 좀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사실 김하성 선수 간 다음에 유격수도 그렇게 아직까지 명확하게 자리 잡은 선수가 있지는 않아요. 그쵸. 네. 그래서 김하성 선수까지 가면 키스톤이 많이 좀 약해지는 건 사실이죠. 네. 뭐 팬들은 피눈물 흘립니다. 뭐 저 말도 맞죠. 아, 맞아요. 프랜차이즈 스타가 없다. 뭐 이런 말씀도 충분히 맞아요. 맞습니다만 또 그 와중에 잘하는 선수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또. 계속 계속 나오니까. 나오니까. 제가 그 드래프트 때나 뭐 있을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과거에는 이제 넥센, 뭐 히어로즈라는 구단을 가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다른 구단들은 든든한 모기업이 다 있는 구단들이고 그래서 가면 나 이쪽에 가서 다른 데는 막 대기업인데 그러다 지금은 완전 바뀌었어요. 키움 가면 빨리 기회 주거든요. 그만큼. 그래서 드래프트에서 키움 가면 야 축하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네, 빨리 성공할 수 있어요. 정현우의 자기 자격증 팀 잘 갖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자, 뭐 아무튼 김혜성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또 피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또 결국에는 한 1, 2월쯤에 이야기가 나와봐야 12월, 1월 요쯤에 또 많이 결판이 맞아요. 나니까 예. 예, 그 부분은 많이 기대해 좀 늦어질 주시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장 큰 FA들이 좀 움직이고 예, 예. 윈터 미팅 메이저리그 단장 윈터 미팅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이제 교감을 나눌 가능성은 있죠.